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빠더 장투빠입니다. 자,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부터 도로 위에 무인 트럭, 그리고 우주 공간을 뒤덮을 100만 개의 위성까지 일론 머스크의 소름 돋는 빅피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마존조차 기겁하게 만든 스페이스X의 우주 장악 시나리오부터 테슬라가 디젤 트럭을 끝장내고 물류 생태계를 통째로 삼키려는 진짜 이유까지 머스크가 그리는 거대한 제국의 완성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테슬라가 2026년 3월 6일에 새로운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그림자에 대한 방어력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과 설치가 훨씬 빠르고 깔끔해졌다는 거예요. 먼저 그림자 방어력부터 살펴볼까요? 보통 집에 태양광 패널을 달면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부분적으로 그늘이 질 때가 있죠. 기존 태양광 패널들은 전력을 생산하는 구역이 큼직하게 6개로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하나가 귀퉁이를 살짝만 가려도 전체 패널 발전량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멈춰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는 레이저 커팅 기술을 써서 이 전력 구역을 무려 18개로 아주 잘게 쪼갰습니다. 기존보다 3배나 늘어난 거죠. 이걸 테슬라에서는 계단식 셀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계단처럼 셀을 촘촘하게 겹쳐서 배치해서 부분적인 그늘에서도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덕분에 나뭇잎이 덮이거나 그늘이 져도 딱 해당되는 아주 작은 구역만 전력 생산을 멈추기 때문에 기존 패널에 비해 발전 효율이 최소 25%에서 최대 33% 이상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만큼 버려지는 에너지 없이 우리 전기 요금을 더 확실하게 줄여준다는 뜻이죠. 디자인 면에서도 테슬라 특유의 감성이 돋보이는데요. 패널 전체가 완전히 새까만 색상이라 지붕에 올렸을 때 정말 세련돼 보이고요. 특히 로우 프로파일 스커트라는 걸 적용했는데 쉽게 말해 패널 밑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이나 철물 같은 하드웨어들을 밖에서 안 보이게 싹 덮어주는 깔끔한 마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스타일의 집이든 모던하게 잘 어울리게 디자인되었고 테슬라가 업계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패널과 장착 시스템에 대해 무려 25년이나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겠죠. 다음으로 설치 방식이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뀌었는데요.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50만 건 넘게 설치를 해보면서 쌓은 노하우로 테슬라 패널 마운트라는 걸 개발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레일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올리려면 무겁고 길다란 철제 레일 같은 뼈대를 먼저 깔아야 하는데요. 테슬라는 이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특별하게 디자인된 홈을 이용해서 브래킷이 이제 패널 프레임에 직접 맞물려 부착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눈에 띄는 뼈대가 없으니 패널이 지붕에 찰싹 달라붙어서 미관상으로도 훨씬 보기 좋죠. 이 레일 없는 방식 덕분에 설치 속도는 기존 레일 기반 시스템보다 무려 33%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분들이 지붕에 태양광 설치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혹시나 지붕이 망가져서 비가 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새 시스템은 지붕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을 최대 15%나 줄였고 알루미늄 자재 사용량도 24%나 덜어내서 무게와 자재 비용 부담까지 확 낮췄습니다. 지붕 형태도 크게 가리지 않아서 일반적인 경사 지붕이나 평 지붕은 물론이고 지붕 기와 금속 등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지붕 형태에 맞춰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테슬라 생태계 안에서 완벽하게 통합이 되는데요. 주택 소유자는 테슬라 스마트폰 앱 하나만 켜면 지붕의 태양광 패널부터 가정용 대형 에너지 저장 배터리인 파워월, 그리고 집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와 충전기인 월 커넥터까지 한 번에 손쉽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침 테슬라가 이번 발표와 함께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설치 건수가 50만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앞으로 가정용 에너지 생태계에서 테슬라의 존재감이 얼마나 더 커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최근 테슬라가 네바다에 짓고 있는 세미 팩토리 내부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공장은 이미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위한 라인 세팅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는 이 새로운 세미트럭의 본격적인 양산을 2026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알래스카의 혹한 속에서 세미트럭이 겨울철 주행 테스트, 즉 윈터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상용 트럭은 승용차보다 내구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추위 속에서 배터리 성능과 튼튼함을 최종 검증하는 건 시장 출시 전 아주 필수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이건 테슬라 세미가 단순한 시제품을 넘어서 실전 투입 작전의 완성도에 도달했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예요. 이런 대량 생산에 발맞춰서 물류의 핵심인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데요. 최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세미트럭 전용 초고속 충전소인 메가차저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최대 750kW라는 엄청난 속도로 충전이 가능해서 단 30분 만에 배터리의 60%까지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세미트럭은 1마일당 1.7kWh라는 아주 뛰어난 에너지 효율로 한 번 충전에 최대 500마일,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는 약 한 8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30분 충전이 왜 중요하냐면 화물 기사님들의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밥 먹고 잠깐 쉬는 동안 충전이 다 되니까 기존 디젤 트럭과 비교해도 운행 시간에 손실이 전혀 없는 거죠. 테슬라는 캘리포니아부터 텍사스까지 주요 주에 있는 화물차 휴게소들을 시작으로 이 전용 충전망을 쭉쭉 넓혀갈 계획이라고 해요. 이렇게 충전 인프라까지 깔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던 테슬라 발 물류 산업 개편이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물류 혁명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비용의 우위입니다. 양산형 세미트럭은 기존 디젤 트럭의 경제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습니다. 내연기관 트럭에 있던 복잡한 엔진과 변속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구조가 단순한 전기 모터가 채우게 되죠. 고장날 부품 자체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주행 거리당 연료비도 디젤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결국 가장 낮은 비용으로 물건을 옮기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텐데 세미트럭이 운송업체의 영업이익률을 엄청나게 높여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완전 자율주행과 군집주행입니다. 즉 무인 물류의 시작인데요. 하드웨어 검증이 끝나면 테슬라의 다음 목표는 운전석에서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테슬라의 인공지능 신경망은 다양한 도로 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모든 세미트럭으로 지능을 전파합니다. 가장 험한 도로에서 쌓은 경험이 모든 트럭의 기본 실력이 되는 거죠. 휴식 시간이나 피로감이 없는 무인 트럭은 야간이나 학천후 속에서도 24시간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어서 물류 회전율을 이론적으로 한계까지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콘보이라고 부르는 군집 주행 기술이 더해지는데요. 선두 트럭이 길을 개척하면 뒤따르는 무인 세미 트럭들이 차량과 차량이 직접 통신하는 기술을 통해서 0.1초의 오차도 없이 기차처럼 딱 붙어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고 도로망 전체의 효율성도 극대화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통한 완전한 로봇화입니다. 트럭이 창고에 도착하고 나면 물건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 작업이 남는데요. 이 마지막 남은 인간의 노동 영역까지 테슬라 로봇이 대체하게 되는 거죠. 옵티머스가 세미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창고에 알아서 정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것부터 창고 안에서의 짐 이동까지 사람의 개입이 아예 0%에 수렴하는 테슬라만의 완벽한 물류 루프가 완성되는 최종장이에요. 결국 이번 네바다 공장 가동 임박 소식과 알래스카 극한 테스트 그리고 메가 차저 오픈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오랫동안 설계해온 거대한 로봇 물류 생태계가 마침내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섰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테슬라가 단순히 트럭을 잘 만드는 제조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미트럭으로 이동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자율주행과 군집주행으로 운송을 똑똑하게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옵티머스 로봇을 통해 물리적인 노동력까지 완전히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 물류의 핵심 경쟁력은 누가 더 숙련된 사람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로봇 군단을 소유했는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노동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하나로 묶으면서 물류 산업의 새로운 운영 체제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전기 트럭의 시대가 막을 올렸지만 그 이면에는 데이터와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흐르는 거대한 변화의 밑그림이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우주 산업의 두 거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아마존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인 FCC에 공식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스페이스X가 새롭게 제안한 엄청난 규모의 위성 계획을 아예 기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체 스페이스X가 무슨 계획을 냈길래 아마존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아선 걸까요? 스페이스X는 지구 궤도에 무려 100만 개의 위성을 띄워서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을 통째로 우주로 옮긴 다음 우주 공간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가동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원대한 구상이었어요. 하지만 아마존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존은 현재 카이퍼라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스페이스X와는 우주 산업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존은 스페이스X의 이 100만 개의 위성 계획이 말도 안 된다며 무려 17페이지 분량의 반박 문건을 냈습니다. 아마존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로켓 발사 능력을 총동원한다고 가정을 해도 이 100만 개의 위성을 우주에 전부 배치하려면 수백 년은 걸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스페이스X의 신청서는 실현 가능한 진짜 계획이 아니라 규정을 무시한 채 그저 허황된 야심만 적어놓은 서류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마존이 이렇게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면 꽤 설득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해가 바로 작년인 2025년인데요. 전 세계의 발사량을 다 합쳐서 총 4,526개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를 매년 똑같이 유지한다고 해도 100만 개를 쏘려면 무려 220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죠. 두 번째 근거는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점이에요. 보통 이런 인공위성들의 수명을 5년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요. 100만 개를 계속 우주에 문제없이 유지하려면 낡은 위성을 버리고 매년 20만 개의 새 위성을 올려보내서 교체해야 합니다. 1년에 20만 개면 현재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쏘아 올리는 전체 위성 숫자의 44배나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이라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스페이스X의 신청서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위성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우주에 정확히 어느 정도 높이에 띄울 건지, 통신 주파수는 어떻게 쓸 건지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세부 정보들이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스페이스X가 진짜로 당장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허술한 서류라도 먼저 내서 막대한 우주 공간과 통신 주파수 자원을 독점으로 찜해두려는 그런 꼼수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이른바 우주 알박기를 해서 아마존 같은 다른 경쟁 기업들이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건 아마존 한 곳뿐만은 아니에요. 천문학계와 환경단체들, 그리고 비아셋 같은 다른 위성 기업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00만 개나 되는 위성이 우주에 떠 있으며 고장난 위성들이 서로 충돌해 거대한 우주 쓰레기 문제가 생길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위성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지구에서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천체 관측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빛 공해 문제도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우주 생태계와 환경을 이유로 스페이스X의 계획을 막아달라고 FCC에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연 미국 정부가 이 거대한 우주 알박기 논란을 어떻게 결론 지을지 앞으로의 상황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